안녕하세요. 과학 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비교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아지는 생물이고 강아지 로봇은 비생물입니다.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은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 로봇은 머리, 몸통, 다리, 꼬리를 가지며 전체적인 모습이 강아지와 유사합니다. 소리를 내기도 하고 운동성이 있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죠.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주인이 공을 던지면 얼른 가서 물어오기도 합니다. 강아지처럼 자극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리를 내고 공을 물어오려면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강아지 로봇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강아지 로봇은 플라스틱 같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는 음식을 섭취하고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면 강아지 로봇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며 물질 대사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외에도 강아지는 항상성,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등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지만 강아지 로봇은 항상성,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등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화성 생물 탐사 실험입니다. 1976년 화성에 착륙한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는 화성 토양에 생물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실험에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생물이라면 반드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질 대사의 흔적이 없다면 화성 토양에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실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성 토양이 들어있는 용기에 방사성 기체인 14CO2를 첨가하고 램프로 빛을 비춰줍니다. 만약 화성 토양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존재한다면 14CO2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14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용기에 남아있는 14CO2를 완전히 제거한 후 화성 토양을 가열합니다. 그러면 14포도당이 연소되면서 14CO2가 발생할 테고 방사능 계측기가 방사선을 검출하여 작동하게 될 겁니다. 과연 방사능 계측기는 작동했을까요?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성 토양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실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성 토양에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실험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성 토양이 들어있는 용기에 14포도당 같은 방사성 영양소를 첨가합니다. 만약 화성 토양에 세포 호흡을 하는 생물이 존재한다면 14포도당이 분해되면서 14CO2가 발생할 테고 방사능 계측기가 방사선을 검출하여 작동하게 될 겁니다. 과연 방사능 계측기는 작동했을까요?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성 토양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세 번째 실험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성 토양이 들어있는 용기에 이번에는 14포도당이 아닌 그냥 포도당을 첨가합니다. 만약 화성 토양에 세포호흡을 하는 생물이 존재한다면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CO2가 발생할 테고 기체 분석기가 용기 내 기체 조성의 변화를 감지할 겁니다. 과연 기체 조성은 변했을까요?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성 토양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성 토양에는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화성 토양에는 동화작용의 흔적도 이화작용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화성 토양에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비교, 화성 생물 탐사 실험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 반장이었습니다.